자, 오늘 모신 분은요, 바로 이민호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네. 예. 제가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예. 영어를 잘한다고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벌써 줬어요, 제가. 네. 예. 이 3년 전이죠. 2010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강사를 뽑는 오디션 프로였습니다. 그렇죠. 1억 원의 러브콜 ET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예. 네. 이쯤 이제 이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에이, 뭐 외국에서 살다 온 거 아니겠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제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반전이다, 반전. 네. 야 20살 때까지 그 경남 창원에 살았었고요. 네. 외국은 이제 나중에 나이 이제 마음을 먹고 네. 이제 25살 때쯤에 나갔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 강사, 그것도 스타 강사. 그러니까요. 오디션 자리에서도 최고에 오르고. 아니, 그건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를 준비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에 어빌러티가 있었던 거예요? 저 사실 이제 24살 정도까지는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선생님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연극부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학 가서는 이제 밴드를 시작해서 어머. 인디 밴드로 노래하러 다니고 공연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찾은 나이가 언제냐고 하면은 이제 24살 때쯤에 영어 강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꿈이 없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저는 정말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연극부하고 할 때 학교 축제 때 무대에 올라갔는데 막 그 안방에서 막 새우 과자 먹고 있는 그런 네네네. 느낌? 귤 까먹고 이러는데 네. 되게 편안한 느낌이 좋아서 이제 무대에서 올라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영어 강사 24살 때 마음을 먹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 좀 싱거운데, 이분은 좀 뭔가 좀 꽉 찬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야무져 보이고요. 정말 지금 이 일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 만나면 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이 엔돌핀이 저절로 네. 전해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재건 씨도 지금 일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좋죠. 네. 저도 행복하고.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도 또 에너지를 더 얻게 돼서 그쵸.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까요? 막 어두운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마치 그냥 연애하기는 쉬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과 예. 그렇게 또 다라고 비교를 생각해요. 예, 맞네요. 어떨 때는 이제 그 재건 MC님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네.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예, 맞아요.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만났는데 네. 또 그래서 알고 보니 또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해서 해봤는데 별로 아닌 경우도 있고 나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찾게 되었고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사랑하는 일을 찾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막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면서 예.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막 TV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 또 가면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을 뭐 효리, 창룡이, 지훈이 이런 친구들 또 만날 생각에 학생들 행복합니다. 이름이죠. 네네네. 네. 효리도 있어요? 효리도 있어요. 그래요? 안효리요. 안효리? 이렇게 학생들 실명을 막. 네네. 이 24살에 그러면 꿈을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도 얼핏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이 졸업할 때가 다 돼도 저는 뭐가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24살이라는 나이에 꿈을 찾았을까? 비법이 궁금할 것 선혜 씨는 같아요. 24살 때 뭐 했어요? 저요? 네. 저도 방송 시작했죠. 24살에. 24살 네. 때부터? 선혜 씨도 일찍 찾은 편이네요. 재건 씨는요? 몇 예? 살에? 저는 31살 때부터 일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늦어도 뭐 비법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저는 꿈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은 행복하고 그랬을 때 행복하게 그 일을 해야지 힘들 때도 참을 수 있고 계속 해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제 얘기를 그냥 해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종합을 해봤더니 3가지 저한테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3가지 비밀을 뭐 비밀이라고 하긴 그렇고 비결. 제가 나눴던 비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비결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는요. 첫 번째로
노출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헌신. 그다음에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출 이거 저 어떻게 뭐 옷을 이렇게 벗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네,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너는 진짜 책을 죽어라고 안 읽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네. 저는 딱 어떤 공간에만 가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점이었습니다. 오. 이제 서점에 가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책들이 꼽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 이 책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 해야지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10년 정도 막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요. 막상 영어를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게 됐던 건 노출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막상 제가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갔을 때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봤을 때, 얘 외국에 살았겠지라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도 창원애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저처럼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나온 거였고, 얘를 보고 나니까는, 이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하면서 그 자극을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느꼈고 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조금 더 현장으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부비다 보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얘기도 하다 보면은 내가 책을 읽고 싶다라고 느낌이 드는 거 나 이거 나도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저 이민호 강사가 지금 얘기할 때 보니까 눈빛 보셨죠? 막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얘기하니까 막 눈이 그냥 불꽃이 막 하면서 처음 봤을 땐 되게 싱거워 보였는데 역시 절대 정말 싱겁지 않아요. 꽉 찬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예, 예. 네, 지금 노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을 많이 읽으려면 책이 많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를 노출시키고 경험해 보면 안 될까? 꼭 현장에 가야 할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 배가 고플 때 이제 어떤 게 더 막 그게 배가 고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TV로 누가 라면 먹고 있는 거 보는 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배가 고픈데 눈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후 불어가면서 네. 막 줄 듯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랑 네. 어떤 게 더 배가 확 고플까요? 당연히 눈앞에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이제 TV로 보는 것보다 눈앞에서 누군가 하는 걸 봤을 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철수보다 옆집 철수가 더 자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철수 씨는 되게 훌륭한 분이시면 멀리서 TV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거 좋은 표현이네. 예. 멀리 잘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집 철수가 만약에 뭔가를 했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그렇죠. 에너지를 더 느끼면서 나도 잘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이런 부분을 봤어요. 아이디어 3B 법칙이라고 있다는 네. 걸 봤는데요. 바로 아이디어는 버스랑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버스? 건지? 네. 버스랑 뭐예요? 얘기해봐요. 모르겠어요. 버스랑 버스랑 박스. 박사. 뭐예요?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요. 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뭔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버스랑 그다음에 bath, 그죠 목욕을 할 목욕, 때 네. 그리고 bed 자러 갈 때 침대에서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버스를 타고 창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네. 막 막혀 있을 때는 안 되다가 이제 그냥 목욕물 받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물 딱 하다 좋은 생각이 들 때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 되겠다 오늘 쉬자 하고 자러 가는 동안에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처럼 이제 새로운 곳에 가야지 새로운 생각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고 네네. 이제 그런 환경적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언덕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볼 때 이민호 강사님은 이미 되게 성공하고 어떤 자기 분야에서 높이 올라간 분인데 네. 이런 분들은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할까 저는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또 아직 양이 덜 찼어요? 뭔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여러분 새로운 곳에 노출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작년에는
피아노를 배웠었고요. 요가를 배웠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색소폰을 배우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저기 뭐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제가 요가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뻐지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앉아만 있고 또 서서 같은 장소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몸을 좀 풀어야 되겠다고 배웠었는데 정말 영어랑 하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걸 배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 소리를 크게 하세요. 이제 뭐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감정을 넣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요가 선생님이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언젠가 이마가 땅에 닿으시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예. 그리고 그 희망을 얘기해 주는데 내 네. 이마가 땅에 안 닿는데도 그렇게 희망을 얘기해 주니까 괜히 더 잘 되는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언젠가 이 표현을 사랑한 사람에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훨씬 더 수업이 좋고 재밌다라고 부담 없이 할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피아노 배울 때도 피아노 선생님이 그 코드를 배우고 있었는데 좀 어려운 코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디미니시 코드라고 약간 변형된 코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쁜 소리가 안 나고 약간 특이한 소리가 나는데 네. 이게 막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는 이걸 왜 외워야 되지? 내가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띵, 띵, 띵 뭔가 불협화음 같은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코드 칠 수 있으면 나중에 성시경의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칠 수 있다라고 딱 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간주가 네가 없는 거리에는 할 때 노래 딱 잘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이거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얘기를 듣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외우는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안 해도 막 외우고 싶어서 혼자 막 연습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니까는 학생들도 더 좋아하고 제가 영어 실력이 막 더 는 건 아니었는데 학생들은 수업을 더 즐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제 일에 도움이 되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 네. 이거 뭐 퍼펙트맨이네요. 퍼펙트맨. 예? 정말로. 또 색소폰을 네. 색소폰도 배우신다고. 네. 지금 색소폰도 사실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색소폰을 부셨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이제 벨트 풀어서 색소폰을 이렇게 불고 하셨어요. 벨트로요? 아버지의 그 소망이 부르고 싶었던 거였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네. 배워서 아버지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가르쳐 드리고 색소폰 선생님한테 이제 색소폰을 배우고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네, 교환을 했어요. 퉁친 거예요? 네, 퉁쳤습니다. 예. 와. 그래서 그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배우면서 느꼈던 게 제가 30 이제 넘었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칭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냥 중요한 거 컨텐츠의 힘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잘하신다고. 소리가 이쁘다고. 이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조금 더 연습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배워서 칭찬이 이렇게 중요했지라고 하는 초보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수업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진짜. 그걸 나중에 다 배우셔가지고 영어로 요가도 가르치고 영어로 색소폰도 가르치시고 그러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방법이네요. 희망 창업을 같이 한번 네. 이 요가, 피아노, 색소폰을 배우시면서도 이 영어 강사 일하고 연관을 지으시면서 뭔가를 자꾸 깨달으시잖아요. 네. 근데 영어 강사가 되기 전에는 그럼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 시도를 해서 깨달으신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영어 말고 뭐 독일어, 궁금해요. 일본어 강사도 네. 한번 도전해봤어요? 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펜시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장에서도 했었고 워킹홀리데이스 갔을 때는 농장, 경기장 청소도 했었고 뭐 과외도 해보고 다양한 사진관 알바도 해봤었네요. 막 여러 가지로 해봤었는데요. 촬영도 해봤었어요.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이제 촬영 기자도 해보고 막 배워서 도전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더니 저는 촬영 기자 같은 거는 좀 이제 성격에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펜시점 알바는 오히려 성격에 잘 맞고요. 네. 그리고 했던 이제 밴드는 너무 성격에 잘 맞았다는 걸 알게 밴드는? 됐고, 저 인디 밴드를 네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좀 지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일의 경중을 떠나서
사람들하고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뭔가 차분하게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재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격도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뭐가 좋은지 알게 됐었습니다. 네. 방에서도 사실 온도가 사람마다 나는 이때 춥고 어떤 사람은 이때 덥다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적절 온도를 잘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온도를 낮춰보고 높여보고 스스로 남들 다 할 때 말고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온도를 조절하다 보면은 나는 이 온도가 좋아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요. 네. 이거 뭐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반대로 보면은 어떤 걸 그냥 하다가 또 포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일단 그래도 참 죽도록 한번 해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걸 어느 정도에서 딱 끊어야 될지 네, 네. 아 여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그런 걸 어떻게 캐치해낼지 저는 좀 그게 또 궁금해요. 일단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 없다고요. 예전에 저희 멘토인 문단열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사에서 항상 지각을 하는 그런 직원이 네. 있었대요. 근데 그 직원이 어느 날 너무 일찍 출근을 했어가지고 얘가 이제 바뀌었나라고 봤더니 사실 박찬호 야구 중계를 보기 위해서 일찍 나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원래 늦고 의지가 없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누구나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해를 했던 게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많이 했던 말이 넌 의지 박약이다. 네. 너는 포기를 너무 잘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다녀도 피아노를 다녀도 2개월만 다니고 태권도를 해도 노란띠까지만 하고 등등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근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일은 밴드나 그다음에 영어 강사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자기가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는 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을 저는 탐험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그냥 뭔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해가지고 막 이어나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내가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면요. 자기 또 일에서도 재미와 성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두 번째 꿈을 찾은 비결, 헌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이 헌신,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 헌신인지 뜻이 일단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헌신짝인지.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네, 사실 헌신이라고 했을 때요. 저는 이제 딱 그 말씀, 재건 MC님이 말씀해 주신 말대로 헌신짝처럼 될 각오를 하고 이제 부딪히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되네. 헌신짝의 헌신이에요? 네, 말 되네, 말 아. 되네. 이제 뭐 한자로는 같지 않겠지만 그 네. 정도 각오가 되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원래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시급 알바를 했을 때 3,000원짜리 알바를 하면 3,000원치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일을 더 주고 야근을 시키거나 조금 더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하면은 저는 여기까지만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책에서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구두 닦기를 하게 되었다면은 세계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되어라. 세상은 세계에서 가장 구두를 잘 닦는 사람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렇게 돈 준 만큼 일하는 게 사실 프로페셔널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일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뭐 힐링 캠프나 뭐 무릎팍도사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봐도 성공하신 분들은 다 자기가 주어진 일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서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로 스스로도 감동시키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그냥 자기는 의사의 안정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관심을 가진 노출되었던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를 헌신을 했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기업도 하게 되고 또 미국의 대학원을 가셨을 때도 남들이 다 금융이 지금 네. 대세라고 했을 때도 스스로
좋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 기업가 정신을 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까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주어진 일에서 헌신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헌신을 하고 몰입을 했을 때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민호 강사님도 이제 헌신이라는 걸 해보셨으니까. 그랬겠죠. 네, 예, 지금 당연히. 비결로 꼽아주신 거잖아요. 네. 헌신한 경험,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저는 밴드를 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무대가 나를 부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나는 밴드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무대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 이제 밴드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을 때 아무도 무대에 안 세워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렇게 이제 행사는 멋지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공연도 안 한 그런 밴드를 세워줄 밴드가 그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돈 한 푼도 안 줘도 좋으니까,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무대만 세워달라고 했더니 한 고등학교에서 돈 안 줘도 되면서 그렇게 무대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처음 무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무대들 계속 뛰어다녔고요. 고등학교 축제들 또는 길거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사람들이 대학 축제에도 설 수 있게 해주고, 락 페스티벌, 대구 락 페스티벌, 부산 락 페스티벌, 그런 쪽에 많이 갈 수 있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도 헌신하는 게,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딪혀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 제가 영어 강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에서 YBM이나 파고다 이런 큰 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라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시켜주죠, 역시나. 그래서 그때 제가 돈이나 이런 거 없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학교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3명이 이제 교실에 있게 됐죠. 저도 포함한 거니까 이제 2명이 사실 온 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했더니 1년 뒤에는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오고요. 네. 대학원생들도 공부를 하고 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실력도 없는데 수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막 비난을 들었던 표현들, 이런 표현은 미국에서는 실제로 안 쓰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많은 경험들이 생기죠. 제가 되게 힘들었던 이제 상황 속에서도 이제 꾸준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무료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료 수업이라고 해서 그 수업을 이제 쉽게 보고 가볍게 보면은 나중에 큰 무대에 가서도 그게 습관처럼 이어진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도 안 빠지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친구가 이렇게 실현당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술을 마셔주다 보니까는 새벽 4시까지 같이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빠질 수 없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집에 가면 지금 못 나오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학교로 올라가가지고 학교 그 교실 앞에 신문지를 깔고 이제 잠들었었는데요. 그날 이제 어떻게든 일어나서 수업을 했는데요.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지 깔고 자면 춥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요. 예. 자기 개발이 아니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사로서 학생들이 나를 믿고 그렇게 멀리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는데 제가 술 취한 모습으로, 아무리 저 딴에는 열정이었겠지만은 이제 술 취한 모습을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한 거는 너무나 큰 신뢰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많은 걸 배우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헌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헌신한 거를 정말 이렇게 길게 본인의 경험과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꿈을 찾는 방법으로 기다림을 또 얘기하셨습니다. 네.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기다림 부분이 저는 선천적으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상당히 급했고. 급하시고. 네, 그래서. 경상도사나이라서. 네, 그렇죠. 뭔데, 이러면서. 삐쳐들고, 이렇게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이제 서로 좋아서 사귀었는데도 금방 헤어졌어요. 왜요? 왜 헤어졌는지 보니까 제가 찾아가고 맨날 찾아가고 좋으니까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찾아가고 이렇게 전화하고 삐삐 아세요? 삐삐 치고 알죠. 삐삐 치고 꽃 사서 가고 했더니 너무 제가 들이댄다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이렇게 바둑 두듯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한 수 두고 상대방 한 수 두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 그 사람이 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네. 두 수 두면 반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기다림이 너무 안 됐었는데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꽃을 심고 양분을 아무리 줘도 바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나온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고 되게 실망할 때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서는 성공담이 아니고 사실 실패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밴드를 했을 때 사실 제가 그렇게 밴드를 좋아했으면은 왜 계속하지 그만뒀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인 기다림이 안 돼서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었고요. 노출을 통해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네. 됐었어요. 동네 노래자랑 막 나가다 보니까 노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을 해서 무대 안 세워도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무대만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됐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공연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살다가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이 그래, 맞아요. 들기 그럴 시작할 수 때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게 맞나? 24살에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기다림이 안 됐던 게 참 노래를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제 친구는 아니고 락 페스티벌을 가고 앨범 참여를 함께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전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도 프로가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잘하는데도 TV에 안 나오는데 나 정도 실력인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난 두렵다,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거는 왜요? 그분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누구? 누구? 그 10cm의 보컬인 너무 좋아하는데. 네, 권정열 씨가 그분 막 예능 프로도 나오시고. 네네. 예. 그 대한민국 완전 흔들었죠. 아메리카노 노래로 네. 완전 흔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느꼈었습니다. 이제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아냐고 물으시지 마시고 이제 같은 앨범에 참여하고 이제 무대에 같이 서고 했었는데 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회가 오면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기회가 오면 불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준비를 계속 했었고 저는 저렇게 잘해도 안 뜨는데라고 하는 제가 포기하던 시점에 이 친구는 기다림을 가지고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헌신했던 일에서 결국 결과를 뽑아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기다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는데도 떠났습니다. 마치 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표현 안 해준다고 이제 떠났던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혹시나 좋아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 단점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이민호 강사님이 왜 스타 강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정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말 강의 아닌 강의 듣고 네. 많은 이 청년 구직자분들 감동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네, 정말 만약에 사는 것 또는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을 등산하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은 제일 좋은 등산에 3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등산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등산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산이 좋아서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하고 나면 앞사람 신발 메이커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네. 그리고 그게 산을 이용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좋은 사람들하고 갔을 때는 다음에 또 등산을 가고 산을 즐기겠지만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갔을 때는 산을 또 다시 안 찾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살을 빼기 위해서 산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착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살도 빠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을 즐기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게 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산에 올라갈 계획을 하시는 순간부터 행복하시고 계속 산에 올라가셔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서 네. 즐기시면요. 언젠가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민호 강사님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